그래요. 자, 얼른 마무리하고 갑시다. 우선은 주요 문제를 해설을 하는데 그 전에 질문을 좀 받아 놓고 그리고 주요 문제 해설을 할게요. 자, 뭐 일단은 질문. 뭐가 좀 어려웠었는지 파악을 좀 해야 되니까. 20번. 14번. 21. 늘 이런 데가 문제죠. 또? 그래요? 아이고. 뭐, 일단은 13번도 한번 해보긴 해보고요. 13, 14, 20번, 22번. 그래, 이 정도만 해봅시다. 중요한 문제들이 좀 있고, 저번 회차보다는 이게 조금 나은 것 같네. 저번에는 뭐 이상한 경우의 수 문제 같은 거 있고 막 그랬었는데. 자, 그죠? 자, 13번을 잘 볼게. 이거 뭐 쉬운 건데, 혹시나 의미를 좀 잘못 이해해갖고 이상하게 푼 사람이 있을까 봐인데, 0부터 2파이고 뭐 치환하고 이런 거 그냥 다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t를 치환한 거니까 4 마이너스 4t의 제곱, 그죠? 사인을 t로 치환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에다가 t 플러스 뭐 이렇게 된대.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해서 이걸 해보자고 한 거냐면, 저 킨 거 맞지? 뭐가 중요해서 해보자고 했냐면, 그 해가 주인공이 바뀌어요. 그냥 뭐 넘겨보자. 4t의 제곱 플러스 3a 더하기 1에다가 t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7이네요. 요렇게인데, 이거 x가 2개 이상이거든. 얘가 2개 이상이야. 물론 그랬으면 그냥 이게 2차 방정식 문제였겠지. x가 2개 이상이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이 결국엔 t라는 거는 sin x잖아요. 도대체 t가 모여야지 이게 x가 2개 이상이 되냐 이거지. 이 2차 방정식에서 한 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마도 이렇게까지 갔어야 돼.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잘 합시다. 그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sin x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마1이면 t라고 하는 값은, 예를 들면 t가 여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방정시키는 이 방정식의 해가 t가 1보다 큰 값이면은 이거 x가 2개가 안 나와. 근데 만약에 t가 1이어 봐. 만약에 t가 1이면 x 값이 하나 나온다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t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있든지 해야 된다. 즉 얘를 만족시키는 해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t가 예를 들면 그래프를 헷갈리니까 하나만 더 그릴게. 사인이 이렇게 있고 내가 이 식을 풀어갖고 t를 찾았더니 예를 들어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랑 3이 하나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3 하나 이렇게 되죠. 이거 괜찮은 거지. 왜냐하면 x가 적어도 2개가 나왔으니까. 얘는 못 만들어도 얘가 2개를 만들어주면 괜찮은 거거든. 일단 그 소리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봅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상황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있고 마일 있고 1이 있어요.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얘가 가지면 되는 거니까 뭐 방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양 꼭다리 곱해서 부호가 다르다.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일 것 같아. 이렇게. 아니면 이제 방법이 이럴 수 있거든. 마1하고 1을 동시에 해를 가지면 돼. 마1하고 1을 동시에 해를 가지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해가 여기 이렇게 들어온다는 소리니까 x값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1하고 1을 동시에 갖는 식의 구조가 아니죠, 얘가. 그렇게 되려면 여기 이 모양 이렇게 생기면 안 되거든. 마1이면 2개 근의 합이 제로니까 이거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이게 만족이 안 돼. 곱이랑 만족이 안 돼. 그냥 버리시고. 그래서 케이스는 이것뿐이야. 요거 바뀌는 과정 잘해야지 또 얼렁뚱땅 이상하게 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저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볼까요? 했더니 4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이런 0. 뭐 누가 크고 작은 건 모르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니까. 그랬더니 5a에다가 다 해상 넘어갈게.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하네요. 제로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썼어. 그 다음에 뭐 이제 1 집어넣을까? 1 집어넣었더니 4 플러스 3a 플러스 1 빼기 2a 빼기 7 되고 a 플러스 a 빼기 2네. 그래서 이거랑 부호가 다르면 된다. 부호가 다르면 된다. 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아, 여기는 그래. 이거 내가 처음부터 넘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부호가 다르다는 곱해서 0보다 작다죠? 그러면 이제 저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는 0보다 크다로 바꿔줘야지. 이거 마이너스 곱했어. 이거 음수니까 아니고 a를 우리가 3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런 거 분명히 중간 다리쯤에 나오는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안 풀리면 그 뒤에 문제가 다 안 풀립니다. 그래서 한 9번쯤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게 나온다면? 뭐 이 문제가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난이도쯤을 예측하자면 그런데 자, 정리를 천천히 해보시고 이런 거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14번이 아마 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14번이 제일 어려운데 그래도 이 모의고사가 이거 뭐 막 듣보잡 아니잖아. 그래도 이거 대성 모의고사예요. 대성 모의고사인데 그 난이도가 적당해. 14번 같은 게 딱히 킬러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할 만한 수준. 차근차근 한번 가볼 테니까 이게 중요한 게 늘 그거지. 이 시점에는 요 문제를 하나를 우리가 풀어서 해설했어. 뭐 이해됐어. 그럼 그게 끝이야? 아니. 이게 또 나오면 또 못 풀어.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주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예를 들면 이거의 역함수가 gx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걸 보고 뭐 해야 되지? 예를 들면 이제 이 식을 보고 야, 이렇게 생긴 건 양변 미분이지. 그렇게 생각했으면 이미 틀려먹은 거예요. 이게 미분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런 이제 본인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판단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일단 얘부터 봐볼게. 역함수의 존재 같은 것들이 뭔가 우리가 알만한 소스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 저건 위로 볼록이고 해가 마이너스 2하고 제로죠. 근데 기본적인 건 알잖아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함수가 증감이 바뀌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를 떼오려면 이쪽만 가져오든 이쪽만 가져오든 둘 중에 하나인데 뭐보다 큰 범위에서라고 하니까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데면 되는 거야. a 이상에서 역함수가 존재해. 왜냐면 계속 감소하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이 뭐 어쩌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여기겠지. 그렇다. a는 마일보다만 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m은 그 중에 제일 작은 건 당연히 마이너스 1.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함수만 떼다가 역함수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 그릴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그 정도는 알죠? 그 2차 함수를 역함수를 가면 무리함수가 나오긴 해. 근데 그거 지금 뭐 딱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gx라고 했네. 자, 실수 p가 이걸 만족. 자, 일단 얘부터 보는 거야. 아직은 역함수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예를 들면 뭐 a가 뭐 a부터 x까지. 우리가 이런 식이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 뭐 이게 x의 세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있다고 쳐봐. 분명히 이런 거에는 주변에 무슨 말이 있냐면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 그럼 이거 어때? x에다 뭐 넣어보고 양변 미분하고 뭐 가능한 거거든. 항등식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이걸 만족하는 특정 m과 특정 p를 이건 방정식이에요. 미분할 수 없어. 이거 방정식이야. 미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뭔가 값을 넣어서 상황을 체크하는 건데 간단히 보면 얘부터 봐볼게. 얘는 그럼 m이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부터 p까지 fx에 dx를 했더니 0이 되도록 하는 그 특정한 p를 찾아내라는 소리인 거지, 이거는. p가 뭔가 값이 있다. 근데 그건 이제 의미 찾기가 어렵진 않은 게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fx를 정적분해갖고 제로가 만드는 건 뭔가 상쇄가 되는 지점.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해볼게. 그럼 뭐 fx 이렇게 생겼잖아, 일단은. 너무 이렇게 하면 되겠다. fx는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정적분이 제로가 된 당연히 넓이가 똑같아지는 지점이겠죠, 여기.
이게 넓이가 같아지는 지점. 그때가 마일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했을 때 제로가 되는 그 곳. 그 곳, 거기 P. 이렇게 찾으라는 소리라고. 이거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물론 어디도 있어. 항상 생각해야 돼. 이 정적분 공부할 때 정적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런 거 있잖아. 5부터 마이너스 4까지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거꾸로 정적분하는 거.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게 특별한 말이 없으면 마일부터 시작해서 이쪽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적분시켜도 여기는 빵인 거죠. 넓이가 같다면. 근데 이건 이제 대칭이니까 아마 만약에 그 지점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P일 수도 있어. 특별한 조건. 근데 이 문제는 특별한 조건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넓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나타날 때까지 적분하면 정적분이 제로가 될 거 아니야.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P를 찾아요. 근데 이제 참고로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얘기하면 그 넓이랑 관련된 특별한 공식들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얼핏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이 넓이하고 이 넓이랑 같아지는 순간이 있거든. 그때가 언제냐면 요 비율이 2대 1일 때야. 요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 될 때가 그때 딱 같아집니다. 근데 이건 지금 그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직접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얘 반하고 얘기하는 거거든. 막 무서운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게 반이라고 뭐 넓이도 반이 되나 그런 건 아니죠. 이거는 곡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2대 1하고는 우리가 뭐를 연관시켜야 되는지 잘 알지? 이렇게까지 써볼까요? 도함수에서 넓이는 곧 뭘 말하는 거냐면 원래 함수에서 높이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같다. 뭐가 같다? 이게 같다. 3차 함수에서 맨날 2대1, 2대1 얘기하잖아. 그 2대1이 이 2대1이야.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죠? 아니 미분한 함수에서의 이 넓이는 원래 함수에서의 높이의 차이와 같잖아. 그러니까 요게 2대1이 된다는 소리는 당연히 이 동일한 높이로 올라가는데도 2대1이라는 소리가 된다고. 이거를 일단 매칭을 시킬 수 있어요. 당연히 이쪽 반대 방향도 있겠죠. 이건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갑자기 좀 얘기가 딴 데로 빠졌고요.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P를 찾는다. P는 계산할게. P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P까지. 이거 이 넓이 구하는 거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저거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dx 하래. 그럼 적분할게. 적분하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이네. 3x의 제곱 이렇게 돼요. y부터 p. 계산해서 푼다고. 정적분 자체가 원래 계산이 되는 거니까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p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p의 세제곱 마이너스 3p의 제곱. 그 두 번째 가로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를 그냥 요 마이너스를 없앤다고 칠게.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뭐야 플러스 3이네. 이게 0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p의 세제곱 더하기 3p의 제곱 이게 빼기 2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p 값을 찾으면 된다 이 소리죠. 이건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돼. 조립제법 p가 아니고 1, 3, 0, 마이너스 2 이렇게 썼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뭐 물론 이건 계수가 너무 간단하긴 한데 뭘 집어넣어서 이걸 만족할 수 있는지 제일 눈에 띄는 지점이 어디냐면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0일 거 아니야. 마일이 그냥 무조건 그냥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일 2 마이 그렇네요. 근데 이건 아직 영양가가 없는 게 이 지점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를 찾고 싶은 거거든.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이걸 뭐 조립제법을 쓸 저기가 아니죠. 근해 공식을 써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ac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이네. 그래서 이제 알게 됐어. 여기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까지 한 거야. 근데 우리가 찾는 p는 n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를 말하는 게 맞겠지. 자, 일단 그냥 구조를 적당히 잡아본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괜찮죠? 좀 정리 좀 하시고 일단 기억 니은까지는 그냥 풀려요. 기억번 m이 마이너스 1보다 그러냐가 아니라 그러냐.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p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잖아.
루트 3 마이너스 1하고 4분의 3을 비교하래. 글쎄 좀 이 보기는 그냥 좀 그런데 우리가 그냥 대충 통법으로 맞출 수도 있죠. 이게 1.7쯤 되는 거 아니야? 그럼 0.7이야. 점 얼마쯤 돼요. 물론 그 다음 자리를 기억 못하는 게 조금 마음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이게 0.75죠.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대충 결정하는데 여기가 사실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해. 그럼 이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는 아니고 우리가 원래 어떻게 하니? 배소를 비교할 때 빼보잖아. 빼서 그 부호를 보는 거지. 차의 부호를 인식해서 한번 확인합니다.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빼볼게요. 그럼 이게 지금 4분의 4분의니까 이게 지금 4루트 3이 되나? 그 다음 얘는 4분의 7이 돼요. 얘의 부호를 보고 싶은 거니까 지금 이 둘 중에 누가 큰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아마도 얘는 루트의 48이고요. 아마도 얘는 루트의 49거든? 이쪽이 크죠? 0보다 작겠네.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되는 게 없다. 근데 니은이 반대로 말했어. 틀렸습니다. 차의 부호를 조사한다요. 빼서 차의 부호를 조사한다. 자, 일단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디귿번을 잘 해볼게요. 시간이 글쎄 모르겠다. 되니? 괜찮니? 자, 그러면 봐라. 이거 그렇다고 얘는 이거 뭐 미분할 수도 없지만 뭘 값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긴 한데 그래프가 정작 필요한 걸 지워버렸네요. 자, 의미를 잘 봐.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내가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지. 이 문제 하나 푸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의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래. 실근이잖아. 그럼 넣을 수 있지. 넣어서 일단 의미를 좀 보자고. 저렇게 그냥 써 있는 거랑 넣어서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랑 얘가 좀 달라. 여기 P부터 P 뭔지 알죠? 루트 3 마이너스 1이야. 루트 3 마이너스 1부터 G의 알파까지 fx를 적분했대. 또 0이 나오더라고. 그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G 알파도 있고요. G 베타도 괜찮대. 그러니까 G 알파나 G 베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할 게 없는 게 이건 그냥 어떤 값이야. 어떤 상수라고. 다시 한번 아까 그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있었지. 근데 여기가 아까 그래서 일부러 대칭을 잡았던 건데 여기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여기부터 출발을 하라는 거야. 예를 들면 G알파가 이 뒤쪽에 있겠니 그 값이? 내가 여기부터 출발하고 적분을 시작할 건데 이쪽으로 적분해서 적분을 0을 만들 수가 없잖아. 다시 당연히 거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분이 역으로 진행해가지고 구간이 여기에 왔을 때가 적분이 한번 빵이겠네. 아까 이게 같은 지점 아니었어?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찾은 그 값은 얼마냐면 G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마일까지 적분했을 때가 빵을 한번 만들 수 있죠. 상쇄. 이 두 넓이가 같으니까. 그지? 근데 그게 하나 더 있대. 여기부터 시작해 적분을 쭉 진행해서 제로를 만들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당연히. 쭉 갔다가 제로가 됐어. 늘어났다가 다시 감소하는. 물론 아주 정확히 말하면 이게 거꾸로 가는 적분은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다. 위에 게. 근데 뭐 지금 그냥 상쇄니까 그거 간단히 얘기할게. 여기지 여기. 그래서 하나 더 알게 된 게 뭐야? G 베타라고 하는 값이 베타가 뭔지는 지금 모르지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까지여야 된다고. 즉 여기에 위치시킬 수 있는 N은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지. 그래야 정적분을 0으로 만든다는 소리예요. 일단 그런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약간 행동 양식을 좀 익혀야 돼. 이런 거 만났을 때 상황을 좀 파악한다.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지 말고. 그럼 구하면 되지 뭘. G알파가 마이너스 1, 이거 우리는 Gx를 어차피 직접 구한 게 아니라서 얘는 뭔데? F의 마이너스 1이 알파란 소리야. 이건 넣으면 돼. 왜냐하면 fx에다 마이너스 1에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3입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구했어. 이건 그냥 값을 쉽게 구했어요. 구했고 그 다음에 G 베타가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똑같이 생각하면 되지 라고 해서 F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베타다. 이걸 구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있지. 뭐가 문제냐면 fx라는 함수가 여기서 정의가 안 돼요.
fx는 그냥 여기가 끝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역함수 이런 것들을 논하면서 우리가 함수를 출발시키려면 이쪽에서만 함수를 얘기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 출발이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역함수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근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 함수에다 얘를 집어넣고 싶은 건데 이건 여기랑 값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f에다가 루트 3-1을 집어넣어도 괜찮지. 같은 값이 나올 테니까. 높이가 같잖아. 그치? 물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얘기지만 이거 그냥 넣어도 괜찮긴 괜찮아. 근데 이제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기는 fx가 지금 찾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fx가 정의된 구간이 아니라서 값이 같은 지점으로 바꿔 생각한다. 뭐 이거 넣으면 되죠. 넣어볼게. 뭐 어디다 넣어요? 그 함수에다가 마3 루트 3-1의 제곱. 대칭성을 생각하면 사실 그냥 넣었어도 괜찮긴 했겠죠. 그냥 모르는 채로 넣었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마3에다가 4-2 루트 3 마이너스 6 루트 3 플러스 6인데 6 루트 3 지워져요. 6 마이너스 6이거든. 이게 마이너스 6이라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이야. 작냐? 틀렸죠. 디귿번 가서 9시. 알파 베타 더하라고 그랬다고 지금. 자,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20번 뭐 그냥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자, 20번 마찬가지예요. 20번 같은 게 사실 더더욱 그래. 이렇게 도형 문제가 맨날 나오고 우리는 이제 다 알죠. 이런 문제는 분명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밖에 쓸 게 없어.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약간의 그 도형의 또 다른 성질들이 쓰일 수는 있지만 일단 그러면 무언가 주어졌을 때 그걸 써먹을 국리를 최대한 해야 되는데 여기가 길이가 3이래. 근데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고. 왜 저번에 반지름이죠? 그렇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건 여기 아니야? 저 각은 찾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접근은 돼야 되는 거야. 이거 맨날 100% 한 문제 나올 거 아니야? 99% 한 문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잘 조합할 수 있어야지. 일단 써본다. 자, 사인 법칙을 머릿속에 일단 생각하시고 A, C, B야. 사인 A, C, B는 2R분의 대응되는 변이죠. 3이네요. 4분의 3이라고. 사인 A, C, B가 4분의 3. 이거 사인을 왜 구하고 있냐면 지금 이 각이랑 코사인이 몇 배다를 줬으니까 이걸로 얘네들의 코사인을 구해서 몇 배 관계인 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자동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막 한창 할 때도 그 맵을 짠다 라고 그랬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고 내가 나중에 문제 답으로 가야 되는지를 순서를 잘 정하면서 가야 돼. 그냥 대충 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자, 지금 필요한 건 이걸로부터 코사인을 구한다고. 코사인 A, C, B 구할게요. 뭐 제곱관계에 의해서 구하면 이거는 4분의 루트 7이죠. 근데 거기 이미 뭔가 있다고 지금. 뭔가 있어. 그래서 이걸로 뭘 구할 수 있냐면 코사인 A 여기다가 그거 뭐야? 3분의 4를 곱하래. 그 문제 조건에 있죠. 그랬더니 이게 뭐가 나온 거냐면 3분의 루트 7인데 이게 그러니까 코사인 ABC라는 거예요. 여기. 이것의 코사인 값을 지금 구했어. 그렇다, 그죠?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이 드는데? 코사인 ABC를 구한 순간 이것의 대변, 얘의 길이 구할 수 있지. 바깥에 지름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려면 이제 사인 값을 먼저 구해요. 그럼 사인 A, B, C야. 제곱관계를 통해서 구하면 이거는 3분의 루트 2죠. 그랬더니 쟤 누구니? AC는 자, 그냥 한번 쓸까요? 이거는 2R 사인 ABC죠. 이게 2R 사인 ABC야. 사인 법칙. 그럼 뭐 얼마지? 4 곱하기 사인 ABC 3분의 루트의 2. 그래서 3분의 4의 루트의 2. 이게 일단 AC 길을 우리가 구한 거라고. AC 구했어.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뭔데? 다 했잖아. AHC의 넓이를 구하래.
우리는 삼각형의 뭐 넓이든 뭐든 변을 구할 때 변의 길이 하나 하고 각의 크기 하나 알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로 그냥 쭉 다 표현합니다. 자, 해볼게.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이것저것 다 괜찮은데 뭐 사실 이미 많이 구해놨다, 그죠? 이 CH만 알아도 될 것 같지 않니? CH를 구합니다. 자, CH는 어떻게 해야? AC에다가 코사인 곱하면 되잖아. 코사인 AC B를 곱하면 된다고. 그럼 이거는 3분의 4의 루트의 2 곱하기 코사인 ACB, ACB 저거 4분의 루트의 7이야. 그랬더니 3분의 루트의 14가 CH 나왔어요. 이제는 그냥 알아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두 변과 끼인각의 사인도 아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류의 문제 중에도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는 거라 잘 하시면 되고. 자, 그 마지막 거. 자, 마지막 것도 이런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구간별로 막 쪼개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거지 이 문제 하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뒤에 나오는 거야. 자. 해볼까? 우선 어떻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은 그린다. 이렇게 하고 x가 0보다 작은 데서는 x, 그죠? x가 0과 2 사이에서는 2, 0과 1 사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1에서는 사실 뭐가 어떻게 걸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무슨 말이 있냐면 불연속이래. 근데 이제 이거는 대칭축이 y축인 어떻게 생긴 함수잖아요. 근데 뭐 아래로 불러온지 위로 불러온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할게. 그리고 1 집어넣은 이 지점의 함수값은 a 플러스 b야. 그 정도?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걸 아직 하지 않아도 이 문제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건 a 플러스 b가, 물론 이게 당장의 영향가가 있지는 않을 수 있지만 a 플러스 b가 2는 아니긴 해야 된다는 거지. 뭐 아니다가 무슨 영향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고. 자,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합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그 미분 가능이든 연속이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새로운 구조를 준 다음에 미분이 가능해? 뭐 연속이야? 이런 걸 물어보거든. 항상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당연히 그 문제가 될 지점을 찾는 거야. 뭐 당연히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저걸 더 명확히 해야 돼. 그래야 이걸 딱 보고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거든. 이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문제가 될 만한 지점을 찾는다, 그 소리죠. 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두 개가 섞여 있어서 좀 그런데, x가 1에서야. x가 1에서니까 f 1이죠. 우선 1을 한번 이렇게 넣어서 상황을 좀 파악이나 해보자고. 이것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t가 한 4쯤 된다고 쳐봐. 물론 모든 실수니까 이렇게 값을 확정하는 건 이상한 얘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t가 4면 여기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를 해보잖아. 그러면 여기 x에 1 플러스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거 아니야. 1 플러스 혹은 1 마이너스에 더하기 4, 1 플러스 혹은 1 마이너스에다가 빼기 4야.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어디를 뜻하는 게 되냐면 이게 뭐죠? 뭐 5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점을 주변을 확인하는 소리잖아. 얘는 이게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야. 이게 무슨 소리니? t가 값이 이런 거일 때는 x를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나눠서 조사해봐도 f를 잘 봐. f가 5 좌우에서 문제가 있어? 문제 없어요. f가 마이너스 3 좌우에서 문제가 있니? 아니,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실수 t라고 한들 이런 이상한 데를 다 우리가 조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문제 지점을 찾는다라는 거는 뭔가 진짜로 문제가 될 만한 곳을 생각하는 거야. x에다가 1에 약간 좌우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함수가 문제가 되려면 괄호 안이 얘가 불연속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t가 언제일 때가 문제냐면 t가
0일 때. t가 0이면 이게 f의 1. 그러니까 f라는 함수는 여기에다가 1의 좌우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t가 0일 때 상황을 한번 체크해 봐야 돼.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얘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t가 1도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t라는 값이 0일 때랑 1일 때로 한정을 해가지고 그때를 확인한다. 모든 실수라고 해서 그거를 t를 다 보는 게 아니라 t 때문에 문제가 생길 만한 것을 확인한다고. 그래 놓고 이제 그 불연 속점들을 체크하는 거죠. 괜찮아. 자, 뭐 마찬가지인 게 여기 0이 들어가면 f1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f 안에 1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소린 거고. 또 얘가 1이 되면 여기 뭐 하나는 2니까 의미가 없지만 0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 정도면 일단 괜찮지 않을까요? 좀 써볼게. 써볼게. 일단 문제가 될 지점을 생각한 거야. t가 뭐 0이라고 해볼까? t가 0이면 이거 함수가 뭐가 되냐면 fx의 전체 제곱이라는 함수가 돼요. t가 0. 그치? 그러면 이것의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한번 확인해 본다고. 그 주어진 함수를 놓고, 이거 뭐 그래프가 물론 있긴 있지만, 연속성을 체크할 때, 이거 뭐, 이거 제곱함수 그리겠어요? 아까 그래서 그랬잖아. 넣어서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건 넣어서 확인하는 거라고. 해볼게. f의, 그럼 1 플러스의 제곱이지. 원래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f의 1 마이너스의 제곱이죠. f의 1의 제곱이지. 얘네 셋을 주어서 해서 같은지 보면 돼. 그냥 그거 자체가 조건이 돼요. 그걸 잘 써봅니다. f의 1 플러스가 얼마냐고? 1보다 좀 큰 데서 1로 다가가. a 플러스 b죠? 근데 그것의 제곱. f의 1 마이너스가 얼마냐고? 2야 2. 4네. f1도 4니까 이건 뭐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얻은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된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2이거나 마이너스 2야. 이게 여기 쓰이는구나. 세상에. 맞는 걸 줄 뻔했네. 이렇게죠. 그래서 일단 a 더하기 b는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인 걸 알았다고. 그거 하나 첫 번째 조건에서. 이제는 t가 1일 때를 갈까? t가 1이니까 이제는 여기다 1 그러니까 넣고 확인하라는 소리인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체크하면 되는 거냐면 f의 x 플러스 1하고 f의 x 마이너스 1을 체크한다고. 이것에 x는 1에서 연속성을 체크하세요. 괜찮은 것 같지? 어떻게 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어. 자, x가 1 플러스일 때. 그러면 x의 2 플러스 그리고 x의 여기다 1 플러스면 0 플러스가 되죠. x가 1 마이너스 그러면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면 이게 0 마이너스가 되겠네. 이런 거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 다음 또 x가 1 집어넣어. f의 2 그리고 f의 0 뭐 이렇게 되겠네. 이 값을 직접 집어넣어서 확인하신다 이거예요. 2 플러스? 2 플러스면 어차피 이거 f는 2에서 좌우가 뭐 값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겠다. 2 플러스는 어디 있죠? 4a 플러스 b지. 2 마이너스도 4a 플러스 b잖아. 근데 0 플러스가 얼마냐면 0 플러스가 2거든. 이게 2야. 0 마이너스 이게 0. 이미 끝났죠. 이게 어차피 같아야 되거든. 이게 같으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냥 이게 제로인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선 같아지지 않겠죠. 따라서 b는 마이너스 4a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랑 이거를 연립해서 a랑 b 값을 잘 구합니다. 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금방 나와. 그래서 뭐 답은 200인데 요거하고 아까 그 14번 있죠? 정적분 쓰는 거. 그런 건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